자, 마지막 3장 보고서 서식 수정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서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고서 인쇄 전에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설정 옵션이에요. 기존 필드 값을 이용한 계산 방법, 계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의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한 뭐 개수라든가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페이지 설정 옵션이라는 거는 용지 관련된 거, 뭐 여백 관련된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인쇄 미리 보기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보고서 컨트롤에 어떤 특정한 서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한 거는 그냥 컨트롤을 디자인 화면이나 레이아웃 화면에다가 삽입하고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만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인 경우에요. 숫자도 데이터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100, 0000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기호를 찍어준다든지 앞에 원 단위를 붙인다든지 이런 서식 관련된 부분을 이 보고서 서식 관련된 메뉴에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머리글, 바닥글에다가 어떤 특정한 제목이라든가 날짜 시간이라든가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를 먼저 페이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의 용지 크기라든가 용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페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하면서 동시에 적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보기 또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레이아웃 보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왼쪽에 모든 객체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시는 거 레이아웃 보기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하는 이런 메뉴도 보여져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일 탭 있죠. 파일 탭에서 인쇄 하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다 이거죠. 자, 근데 레이아웃 보기에서 보시면 이제 페이지 설정이라는 탭이 열리고요. 여기서도 페이지 크기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 레이아웃 보기에서 나왔던 페이지 설정보다 더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인쇄 관련된 페이지 설정이라든가 인쇄 관련된 부분은 레이아웃 보기보다는 이 인쇄 미리 보기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89페이지고요. 자, 직원 주소록 인쇄 보고서의 레이아웃이에요. 보고서 레이아웃의 여백. 자, 보고서 레이아웃의 여백을 좁게 설정하고 가로로 방향을 변경합니다 했어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5-3번 파일 여셨죠? 자, 직원 주소록 인쇄라는 보고서예요. 자,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레이아웃 보기 또는 디자인 보기 있다 그랬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레이아웃 보기에서 작업하시는 게 낫다 그랬죠. 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좀 더 많은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작업하시는 걸 권해드린다는 거죠. 자, 레이아웃의 여백을 좁게 설정하래요.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페이지 크기에 여백 있어요. 클릭.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좁게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변경합니다.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이에요. 페이지 레이아웃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 가로 선택.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뭐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지정하신 거는요, 자동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별도로 저장 버튼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저장되는지 한번 참고로 볼까요? 직원인 주소록 인쇄.
자, 더블 클릭하면 열리죠.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2번 직원 주소록 인쇄 보고서에서 행 간격을 0.5cm로 설정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인쇄미리 보기는 저장을 따로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라는 지시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고서의 행 간격 조정하는 거는요, 인쇄미리 보기에서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신경을 쓱 써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레이아웃 도구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페이지 설정. 물론 요거는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도구, 레이아웃 보기로 레이아웃 보기 들어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그룹이 있고, 거기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업하신다는 거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직원 주소록 인쇄 보고서 열어야 되죠. 직원 주소록 인쇄. 자,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아웃 보기로. 보고서에서 행 간격,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을 0.5cm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간다고? 페이지 설정. 여기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 있죠? 페이지 설정 누르시면 인쇄 옵션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지의 여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열 탭에 가보시면 열 탭에 요거 살짝 기억나세요? 저희 이 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서 했었죠? 폼에서 해봤었잖아. 이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 있는 열의 행 간격이 지금 제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행 간격을 0.5cm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0.5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이게 0.501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약간 늘어나요.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 간격이라는 걸 지정을 할 때는 이 보고서 레이아웃, 인쇄미리 보기로 가는 게 아니라 보고서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요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작업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닫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필드 작성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계산 필드는 뭐 하는 거냐면 액세스에 들어있는 이 함수, 별도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선택한 필드들의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최대 최소값이라든가 레코드 개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레이아웃 보기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네, 계산 필드는 레이아웃 보기에서 한다. 자, 계산식에서 필드 이름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랑 같아요. 필드 이름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괄호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다가 등호를 붙이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금액이라는 필드겠죠. 금액이라는 필드에 90%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하시면 되겠다. 뭐 0.9라고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래서 뭐 금액을 구하세요. 근데 뭐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량 곱하기 단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수량의 합을 구해라 하시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뭐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수량의 합계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들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상당히 기본적인 함수들이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합계 구하는 함수고요. 요게 이제 평균 구하는 함수가 avg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인수라고 하는 거는 필드를 써주게
되는 거고요. avg. 뭐 엑셀 공부하신 분들은, 해보셨던 분들은 average라는 함수가 엑셀에 들어있는 함수인데 우리 액세스에서는 average라는 함수는 없어요. 그래서 avg라는 함수고요. count라는 함수예요.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고요. 주의하실 거는 요거 두 개, date랑 now랑 이 함수가 있는데 date 함수랑 now 함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 date는 현재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고요.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를 하는 겁니다. now가 조금 더 큰 범위겠죠. 그 다음에 maximum, max, min이라고 하는 함수 있고요. left하고 right하고 mid, 요거 세 개 중요한데요. 어떤 특정한 글자 중에서 일부 문자만 추출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필드가 되겠죠.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필드가 될 거고 그 필드 안에 들어있는 값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right는 반대겠죠. 오른쪽 끝에서부터 몇 글자 뽑아내는 거고요. 이 두 가지 left하고 right 함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대리점이 있어요. 서울 대리점, 강서 대리점, 강북 대리점 등등등등. 자, 왼쪽에 있는 두 글자만 뽑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left라는 함수를 쓰는 건데, 자, 필드명이 뭐예요? 대리점이라는 필드죠. 대리점 이라는 필드에서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하면 돼요? 두 글자 추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중에 서울, 강서, 강북이라는 값만 추출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용을 해주는 게 left예요. right는 반대겠죠. 자, mid는요, 이거는 뭐 미들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미디움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일단 mid, mid,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액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액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종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mid라고 하는 함수는, 자, 일단 어떤 문자, 종목이라는 필드 안에 3,2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글자서부터 두 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세 번째 글자가 여기죠. 세 번째 글자서부터 하나, 둘 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C2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mid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익혀 두셔야 되고, 계산 필드 작성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함수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경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읽어보시고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판단하셔갖고 작업하셔야 되니까, 예,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직원 주소록 인쇄 보고서에서 성명 필드의 레코드 개수를 표시하기 위해, 자, 요약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요약 추가, 그리고 레코드 개수예요. 어떤 필드? 성명 필드. 이번에는 이제 직접 함수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요약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항목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룹 요약 레이블. 그룹 요약 레이블에는 부서 인원수라고, 그 다음에 전체 요약 레이블에는 총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보고서 저장합니다. 자, 여기서 그룹 요약 레이블이라는 거랑 전체 요약 레이블이라는 거랑 요거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룹 요약 레이블이라는 건 뭐겠어? 예를 들어서 뭐 성명이 있고 부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부서에 몇 명, 이렇게 몇 명 뽑았단 말이죠. 요걸 그룹 요약이라고 해요. 그런다 그랬죠? 그럼 B라는 부서에 성명이 또 나오겠죠. 여기 또 요약을 했어요. 이게 그룹 요약이에요. 그리고 전체 요약은 뭐예요? 이 부서 요약, ABC 부서가 다 끝난 다음 맨 마지막에 전체 요약, 이게 전체 요약이겠죠. 네, 전체 요약이고 얘가 그룹 요약이 될 거예요. 그럼 요 앞에 레이블을 부서 인원수,
그죠? 부서 인원수. 그 다음에 전체 요약 앞에 레이블에는 총 인원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 보시면서 다음 문제 한번 실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원 주소록 인쇄. 그죠? 직원 주소록 인쇄. 자, 얘는요,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 보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해야 되니까, 요약은요, 디자인 탭, 디자인 탭에서 작업하시는 거고요. 디자인 탭에 그룹 화면 요약 있네요. 여기에 요 요약이라는 거 누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누르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문제에 성명 필드의 레코드 개수를 표시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난 이 필드를 기준으로 요약을 할 거야. 먼저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필드명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 여기 있는 데이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실제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전체로 다 포함이 되니까, 그죠?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요약 클릭해 보시면 레코드 개수를 구할 건지 값 개수를 구할 건지 두 개가 나와요. 자, 나머지는 비활성화가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레이블 필드에 맞춰서 구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항목만 보여지는 거예요. 항목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연락처 여기 눌러보면 연락처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지금 숫자처럼 보이지만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두 개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명 선택하시고 요약하셔서 뭐 구한다고요? 레코드 개수라 그랬죠. 레코드 개수 클릭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항목의 값이 구해지는 거죠. 그럼 됐어요. 요약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그룹 요약 레이블, 이게 그룹 요약이란 말이야. 그죠? 이게 그룹 요약 레이블이고 요약이고, 맨 밑으로 내리시면 이게 보고서 전체 요약이에요. 전체 요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체 요약 레이블에 총 인원수 쓰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앞전에 그룹 요약 레이블이 어디냐면 그룹 요 컨트롤 상자 앞에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택이 돼요. 빈 공간으로 레이블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맨 위에서 하겠죠. 여기다가 부서 인원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부서 인원수 엔터. 그러면 나머지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클릭하시고 총 인원수 엔터. 됐죠?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2번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에서 사원 코드 형식으로 성명을 같이 표시하도록, 이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사원 코드 형식으로 성명을 같이 표시하도록 사원 코드 성명 필드로 변경합니다 했어요. 요거는 이제 사원 코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보고서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A0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를 A001 홍길동 요렇게 표시하도록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하도록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좀 나올 건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필드명이죠. 사원 코드라는 필드, 성명이라는 필드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필드를 연결을 하라는 얘기니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원 코드 필드명은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명이라는 필드, 이 두 개를 연결을 할 건데, 액세스에서는 필드와 필드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기호, 연산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연산자라는 거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칙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사칙 연산자가 있고, 액세스에서는 또 하나 이제 어떤 연산자를 쓰냐면 문자, 열, 결합,
연산자라는 걸 써요. 예, 문자열 결합 연산자. 글자와 글자를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이걸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문자열 결합 연산자는 뭐가 있냐면 앰퍼샌드. 이 기호가 문자열 결합 연산자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는 사원 코드 성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스페이스바도 하나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중간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바 한번 이렇게 띄시는 거야. 그럼 사원 코드라는 필드와 스페이스바를 두 개를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사원 코드도 A001, A002하는 문자 텍스트고요. 스페이스바도 텍스트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바와 성명이라는 필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텍스트 필드니까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를 바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원 급여 정보 인쇄에서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계산식은 직접 우리가 필드 계산하는 거는 이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사원 코드 어디 있죠? 사원 코드 여기 있죠. 자, 여기도 사원 코드가 있고 본문 영역에도 사원 코드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영역의 페이지 머리글이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타이틀, 제목이란 말이에요. 제목.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보여지는 건 어디? 본문 영역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사원 코드라고 바운딩 되어 있단 말이죠. 사원 코드만 보여지는 거겠죠. 이 녀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녀석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자, 여기서 클릭하고 이퀄 는 수식하시고 대괄호 쓰신 다음에 사원 코드, 그죠? 대괄호 닫고 and 큰 따옴표 쓰시고, 이거 큰 따옴표 두 개 쓰실 때요. 두 개 쓰실 때 가운데다 반드시 스페이스바 하나 넣어서 빈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빈칸도 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and 하신 다음에 이 뒤에다 뭐 쓰면 되겠어요? 대괄호 하시고 성명 대괄호 닫고, 그죠? 엔터.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닫기 해보시고요. 직원급여 정보 인쇄에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원 코드와 이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3번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에서 부서 그룹 바닥글. 자, 요거는 부서 바닥글이죠. 바닥글 오른쪽에 실급여의 합계를 보여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합계를 만들어야 되고, 뭐의 합계? 실급여의 합계. 그럼 이거 계산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함수 sum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필드 실급여라는 필드의 합계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드의 레이블을 실급여 합계를 설정하고 필드의 형식을 통화로 지정합니다. 이 통화 지정하는 거는 서식창, 그죠? 서식창에서 잡아 보시는 거예요. 서식은 어디에 있어요? 속성 시트에 있죠? 속성 시트에 형식이라는 탭에 가보시면 형식 탭에 가보시면 표시 형식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 열어야 되겠죠? 자,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 그리고 그룹 바닥글 이런 거니까, 그룹 바닥글이니까 자, 어디서 작업해야 돼요? 디자인 보기를 일단 열어야 되겠죠. 디자인 보기를 열고 나니까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부서 머리글, 본문,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룹 바닥글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룹 바닥글, 우리가 필요한 바닥글이라는 머리글을 추가할 때는 어디서 추가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 대한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그럼 여기 그룹화 기준이 부서로 되어 있고 요거 자세히 누른다 그랬죠. 자세히 누르고 여기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바닥글 구역 표시하면 부서 바닥글이 이와 같이 나오죠.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룹 및 정렬 요약 창닫기 닫아주시면 되겠죠. 뭐 물론 안 닫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됐어요. 그룹 바닥글 오른쪽에 그룹 바닥글, 요 부서 바닥글이죠. 그룹 바닥글 오른쪽에 실급여의 합계를 보여지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필드 추가는 어떻게 하느냐, 뭘로 하느냐. 필드 추가는 컨트롤에 텍스트 상자예요. 예,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이라 그랬죠? 요렇게 드래그 적당히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드래그 적당히 하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 창 안에다 아까 하신 거랑 똑같이 자 이퀄 하시고 sum 함수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자, 괄호 열고 대괄호 하신 다음에 뭐의 합계? 실급여의 합계. 그죠? 실급여.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작은 괄호 닫고 엔터. 그죠? 자, 실급여의 합계 구하는 함수를 썼고요. 그리고 이 필드의 레이블 어디 갔어요? 얘가 레이블이죠? 자, 여기도 클릭하신 다음에 물론 속성 시트에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직접 하셔도 돼요. 레이블이 실급여 합계예요. 실급여 띄고 합계 엔터. 그죠?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드의 형식을 통화로 지정합니다. 자, 누구? 얘의 형식이야. 그죠? 자,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디자인 탭 오른쪽에 가시면 속성 시트 있다 그랬습니다. 속성 시트 클릭 하시고 형식 탭에 가시는 거예요. 형식 탭. 형식 탭에 형식이 지금 아무것도 안 잡혀 있죠. 눌러보시면 여기 통화가 있습니다. 통화. 그리고 여기 소수 자릿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번에 소수점 한 자리인가 두 자리 표현하는 앞에 보셨죠?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됐죠? 닫기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고서 요소 서식 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와 디자인 보기에서 보고서 컨트롤의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디자인 보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보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승진자 명단 인쇄 보고서에서 본문 섹션의 모든 레이블을 오른쪽 기준에 맞춰 정렬합니다. 그리고 본문 섹션의 모든 컨트롤을 가장 긴 길이로 맞추고 세로 간격은 넓게 변경합니다. 보고서 저장합니다. 했어요. 자, 여기선 여러분들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일단 저희가 정렬하거나 변경할 부분은 본문 섹션이에요. 그죠? 여기도 본문 섹션이고 본문 섹션이고요. 근데 첫 번째 할 작업은 본문 섹션의 모든 레이블이에요. 이 레이블만 오른쪽 기준에 맞춰 정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본문 섹션의 모든 이번에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을 가장 긴 길이로 맞추고 세로 간격을 넓게 변경하는 게 두 번째 작업이죠. 그래서 레이블에다 작업할 건지 아니면 컨트롤에다 작업할 건지 어떤 컨트롤인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승진자 명단 인쇄 보고서예요. 자, 승진자 명단 인쇄 보고서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본문 섹션이 여기죠. 본문 섹션의 모든 레이블. 자, 레이블이 어떤 거죠?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레이블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컨트롤이 전부 다 컨트롤인데 얘는 레이블이고 얘는 텍스트라고 하는 컨트롤이죠.
자, 모든 레이블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영역을 잡으시면 4개 레이블이 잡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정렬,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정렬 탭으로 갈 거예요. 정렬 탭에 보시면 크기 공간하고 맞춤하고 있죠. 자, 맞춤 눌러 보시면 눈금에 맞출 건지 왼쪽 오른쪽에 맞출 건지 위아래 맞출 건지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기준에 맞춘다 그랬죠. 세 번째 있는 오른쪽.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른쪽 정렬, 오른쪽 맞춤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본문 섹션의 모든 컨트롤, 그러면 모든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거는 레이블이라는 컨트롤이고 얘는 텍스트 컨트롤이잖아요. 자, 모든 컨트롤은 이거 8개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8개를 다 싼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왼쪽에 이 세로 눈금자 있죠? 이 세로 눈금자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지금 수평선 보이세요? 이 수평선을 자, 시작하는 부분 클릭하는 순간 수평선 생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하셔도 무방하겠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길이로 맞추고 세로 간격 넓게 변경합니다. 그랬어요. 자, 가장 긴 길이 맞추는 거는 여기 크기 공간이 있어요. 크기 공간 가셔가지고요. 보세요. 가장 긴 길이에, 그죠? 가장 긴 길이로 맞추고.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크기 및 공간 하셔갖고, 세로 간격 넓게. 그럼 세로 간격 넓게. 이렇게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긴 길이에 클릭하시고. 그죠? 자, 가장 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요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맞추고 그 다음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보고서 저장합니다. 됐죠? 자, 닫을게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직원 주소록 인쇄. 자, 직원 주소록 인쇄. 보고서에서 모든 컨트롤의 여백과 안쪽 여백을 보통으로 변경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자, 보고서에서 모든 컨트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컨트롤, 여백과 안쪽 여백을 보통으로, 여백도 보통으로 변경하고 안쪽 여백도 보통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백하고 안쪽 여백을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는 것보단 레이아웃 보기에서 작업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직원 주소록 인쇄, 레이아웃 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작업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컨트롤이라 그랬거든요. 예, 모든 컨트롤. 그럼 이 모든 컨트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1번 문제에서는 본문 섹션에 대한 모든 컨트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작업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디 구역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이 모든 컨트롤이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머리글, 바닥글, 본문 말 그대로 모든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나눠진 데서 작업하면 불리하겠죠.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복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왼쪽 위에 그룹 선택 버튼, 예, 그룹 선택키를 클릭하시면 모든 컨트롤이 전부 다 선택이 되죠. 예, 선택하신 후에 보고서 레이아웃 탭에 자, 정렬 가볼게요. 정렬 가시면 위치 그룹이 있거든요. 위치 그룹에 여백 조정과 안쪽 여백 조정 두 가지가 나란히 있어요. 자, 여백 조정에서 보통 하시고 이어서 안쪽 여백 조정도 누르셔서 보통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쪽 여백과 여백 두 군데가 보통으로 변경됩니다. 자, 보고서 저장까지 닫게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에서 페이지 머리글이에요. 이번에는 자, 페이지 머리글의 모든 레이블 컨트롤이라 그랬네요. 레이블 컨트롤에 글꼴 크기 12포인트, 글꼴색 파랑, 굵게 서식,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이렇게 가는 거죠. 글꼴 크기
글꼴색, 그 다음에 굵게 서식,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 자,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 자, 이번에도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페이지 머리글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시는 거 편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페이지 머리글의 모든 레이블 컨트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 잡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글꼴 크기 어디로 가냐면 서식 탭으로 가야 되겠죠. 서식 탭. 서식 탭에 글꼴 크기 12포인트. 그죠? 자, 글꼴색 클릭하셔서 파랑이라는 글꼴 표준색 맨 아래쪽에 있는 요 원색이, 요게 원색이에요.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게 파랑이네요. 파랑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굵게. 자, 처음에 있는 게 굵게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요게 맞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이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 되고 닫기까지 됐죠? 그 다음 가볼게요. 자, 4번 직원 급여 정보 인쇄.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에서 부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자, 이번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에요. 도형 배경색입니다. 자, 도형 배경색을 연한 파랑 3번에 이고요. 도형 윤곽선 색은 진한 청록, 텍스트 2에 25% 더 어둡게. 길죠? 자, 도형 배경색은 연한 파랑 3번. 그죠? 그 다음에 또 윤곽선 색은 진한 청록에 텍스트 2에 25% 더 어둡게.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직원 급여 정보 인쇄. 그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해볼까요? 예, 디자인 보기 하고요. 부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라 그랬어요. 자, 부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어디 있습니까? 본문의 부서 예죠. 본문의 부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도형 배경색. 자, 도형 배경색은 서식 가야 되겠죠? 서식에 컨트롤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도형 배경색, 도형 채우기죠. 여기 색깔을 연한 파랑 3번, 연한 파랑 3번. 그죠? 요거는 실제 하실 때 시간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찾아보셔서 한 번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 예, 윤곽선이죠. 윤곽선 색을 진한 청록이라 그랬어요. 예, 여기 녹색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한 청록에 얘가 진한 청록이네요. 그죠? 진한 청록에 텍스트 2라고 하는 색깔이고 25%더 어둡게. 그럼 아래쪽에서 가야 되겠죠? 자, 얘가 25%더 어둡게 해요.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선, 외곽선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5번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에 사원 코드 레이블 컨트롤에 캡션, 캡션을 사원 코드 슬래시 성명으로 변경합니다. 보고서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자, 사원 코드 레이블 컨트롤이에요. 예, 사원 코드 레이블 컨트롤에 캡션을 사원 코드 성명으로 변경하십시오 했어요. 자, 인쇄 보고서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자,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사원 코드 레이블이죠. 사원 코드 레이블 여기네요. 사원 코드 레이블이 지금 현재 사원 코드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캡션, 그러니까 즉 내용이죠. 이 캡션은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속성 시트의 캡션에 사원 코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 수정하셔도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사원 코드 하신 다음에 자, 슬래시 하시고 성명
엔터 하시면 이렇게 레이블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작업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까지 됐죠. 닫기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머리글 및 바닥글 삽입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룹 머리글 바닥글도 있었죠. 네, 구역에 대한 머리글 바닥글까지 있어요. 자,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서 디자인 탭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 있었어요. 자, 여기 이 작업,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라. 자, 문제 바로 보면서 한번 작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에서 첫 페이지에 직원급여 정보라는 제목과 모든 페이지 아래쪽 가운데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수를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보고서에서 첫 페이지에 직원급여 정보라는 제목. 자, 이거는 보고서 머리글 부분에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페이지 아래쪽 가운데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수를 추가합니다. 이거는 페이지 아래쪽이니까요.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급여 정보 인쇄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그래야지 머리글 바닥글 나오니까 첫 페이지에 그럼 어디냐? 여기 보고서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보고서 머리글에 직원급여 정보라는 제목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거예요. 머리글 바닥글의 제목. 예, 머리글 바닥글의 제목. 자, 제목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서 직원 급여 정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페이지 아래는 어디? 페이지 바닥글이라 그랬죠. 이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페이지 바닥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수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페이지 번호 클릭해 볼게요. 자, 페이지 번호 클릭하시면 페이지 위쪽에 넣을 건지 페이지 아래쪽에 넣을 건지, 자, 어디다 넣는 거예요? 페이지 아래쪽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다가 넣는 거예요. 그죠? 첫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표시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형식이 n페이지라는 거랑 n/m 페이지라는 거랑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재 페이지만 넣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전체 페이지 분의 현재 페이지라고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수를 추가합니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클릭하시면 되고요. 첫 페이지에도 페이지 번호 들어가야 되니까 확인. 그리고 다른 얘기 없었으니까, 그죠? 예, 확인하시면 요렇게 페이지가 삽입이 됩니다. 저장. 자, 닫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에서 마지막 페이지 왼쪽에. 자, 여기서 마지막 페이지라 그랬죠? 마지막 페이지 왼쪽에. 그러면 이거는 뭐? 보고서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왼쪽에 로고.png 그림을 삽입합니다. 보고서 저장합니다 했어요. 자, 보고서 바닥글에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직원 급여 정보 인쇄 보고서. 자, 직원 급여 정보 보고서 디자인 보기 하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왼쪽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라 그랬어요? 보고서 바닥글이라 그랬죠. 디자인 보기로 열었으면 우리가 삽입할 거 이제 보고서 바닥글이잖아요. 예, 보고서 바닥글인데 지금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여백이.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밑에 바닥글 띠, 제목 띠 아래쪽으로 마우스 움직이셔서 이렇게 드래그 한다 그랬죠? 예,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거? 이 컨트롤 그룹에 이미지 삽입 하시면 돼요. 이미지 삽입하시고 찾아보기 해야 되겠죠. 하면 로고 확인하셔서 왼쪽에다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로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저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마지막 이제 3장, 5-3장에 대한 내용까지 보셨어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